아스파탐 하면 뭐니 해도 두통이 제일 흔합니다. 저도 술을 간간히 마시지만 아스파탐이 포함된 술은 두통 때문에 아예 마시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예민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이라서 매일매일 두통 환자를 흔하게 진료합니다. 두통이 해결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간간히 껌을 자주 씹는지도 물어봅니다. 일명 추잉검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3명의 여성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아스파탐이 포함된 껌을 씹을 때 두통이 발생했는데요. 3명 모두 추잉검을 중단하자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껌을 씹으면 같은 양상의 두통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오른쪽 연구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은 껌을 씹으면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파탐으로 유발되는 건지 껌을 씹으면서 저작 근육이 자극되면서 두통이 유발되는 건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스파탐 껌이건 설탕 껌이건 두통 환자들에게는 껌을 씹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두통에 대한 연구를 보겠습니다. 13주 동안 편두통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이중 맹금 연구입니다. 이 표를 보면 위약에 비해 아스파탐 투여군에서 두통 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를 보면 아스파탐을 먹은 후에 위약을 먹으면 두통 횟수가 감소하는 데 비해 위약을 먹은 후에 아스파탐을 먹으면 두통 횟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두통이 와요. MSG가 흔한 두통 유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MSG가 어떻게 해서 두통을 일으키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명백하게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는 그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약을 쓰지 않고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으로 이제 치료를 합니다. 루게릭병에서 발생하는 신경흥분 독성에 대한 논문을 보면 신경흥분 독소의 종류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경흥분 독소는 글루타메이트와 아스파테이트인데 이들은 서로 상호 전환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루게릭 2편에서는 BMAA라는 신경흥분 독소를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글루타메이트와 아스파테이트는 뇌 내부에서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만약 이 통제를 벗어나면 무서운 신경흥분 독소로 변신하게 됩니다. 4편 영상에서 나왔던 그래프를 다시 보겠습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루게릭병 환자는 MSG 투여 시 혈중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 아스파테이트 농도도 같이 올라가죠. 즉 글루타메이트와 아스파테이트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아스파테이트를 많이 섭취해도 혈중 글루타메이트 역시 증가할 수 있겠죠. 아스파테이트, 글루타메이트가 잘 통제된 상태에서 적절하게 분비되면 정상적인 신경 전달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통제를 벗어나서 신경 주위로 과도한 농도가 집중되면 과도한 신경 전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110V를 사용하는 전선에 250V가 흐르는 상태와 비슷한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신경 흥분 독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프리 라디칼이 증가하고 신경의 염증도 증가되면서 신경세포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글루타메이트의 가장 흔한 소스는 MSG이고 아스파테이트의 가장 흔한 소스는 아스파탐입니다. 이번에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가보겠습니다. 두통에 대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성적인 두통이 있는 분들은 항상 전문의 진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진료도 받고 검사도 받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두통 원인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들이 다양한 음식을 유발 요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민이라는 게 있죠. 식초, 초콜릿, 파인애플 등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람마다 예민도에 차이가 많습니다. 즉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음식만 피하시면 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다면 굳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MSG와 아스파탐이 나오죠. MSG와 아스파탐은 흔한 두통 유발 요인으로 두통 환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루게릭 4, 5편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역시 하루 2잔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커피를 마실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면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리스트는 제가 외래에서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직접 출력해서 드리고 있는 문서입니다.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픈 분들은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피하면서 두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 어떨까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